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 2.5단계 계속 갈 것인가? 오늘로서 2단계로 다시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부는요, 몇 가지 조치에서는 밤 9시까지 식당 영업 금지해라 이런 황당한 조치, 그거는 아마 이제 없애기는 하겠지만, 저 아직 정부 발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 지금 방역 당국 분들의 심리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제 테이크아웃만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좀 완화시켜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긴장과 경계의 마음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단계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2단계로 줄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줄이거나 하는 거는 일주 더 연장하겠지만은 식당 영업을 9시에 끝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식당 주인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바뀌는 거 외에는 큰 변화 없이 발표를 할 겁니다. 이건 저 생각이니까 혹시 정부가 훨씬 더 전향적으로 해서 그냥 2단계 수준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역 당국의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방역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로 바뀌고 있는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거의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이 어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은 또 때려잡아요. 네, 그런 이 상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심리를 읽은 거가 내가 너무 오버해서 읽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렇고 사회주의 정부가 있는 나라 이야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이야기예요. 프랑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프랑스, 똘레랑스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주의 정부가 집권을 했고, 지금 뭐예요? 무슨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무슨 마카롱? 예.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먹는 거 마카롱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스윗한 남자가 이 대통령이 된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항상 있는데, 그 마카롱은 사회주의를 노선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이 참 묘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코로나19를 때려잡는가, 이 방역의 긴장 수준을 어떻게 늦추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사연이 왔습니다. 8.15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8.15 해방선언이 아니라 2.5단계 방역 식민지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고, 저는 주말에 황심서 생방과 함께 하려고요. 그나저나 광복절 광화문 도심 집회와 관련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8명 늘어 누적 21,010명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숫자도 적고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는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상황에 있다는 기사도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광화문 대규모 집회 관련 확진자는 몇 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몇 명, 그리고 몇 명이 격리 중이고 몇 명이 격리 해제되었는지, 누적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검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색색이 알려지더니 참으로 친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절한 질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 하면요. 여기서 무감염자, 무증상자와 정상자가 몇 프로인지는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정상자 중에서 몇 프로가 중환자가 돼가지고 입원 상태가 되는지도 발표를 안 해요. 진짜 알고 싶은 건 그 정보인데 진짜 알고 싶은 정보는 빼고 그냥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러는데 확진자 중에서 진짜 증상이 있어가지고 입원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 비밀이죠, 그죠? 그걸 알면 북한이 또 코로나19 공작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미사일 맞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건 발표하면 안 돼요. 한편 유럽에서는 요즘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 등 여러 도시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베를린 시위에 참가한 웨르크 시는 정부 전체가 불법이다. 코로나는 단지 중간 정도의 독감일 뿐이다. 유행병이 우리 인간을 노예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인간이 노예라는 표현을 쓰다니, 그것도 독일의 베를린! 이 인간이 히틀러가 다시 등장을 했어. 아픈 맛을 좀 봐야지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죠. 파리에서 시위에 참가한 케빈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한다. 마스크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 유행병은 끝났다. 이런 인간은요 진짜 민폐예요, 민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써야지. 네가 마스크를 안 쓰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데. 이런 이야기 듣겠죠. 그러면 길가에 마스크 안 쓰려면 아저씨 마스크 쓰세요 라는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 호주머니에 있는 마스크 꺼내가지고 그거 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벗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아니 공기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날아다니는 거면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대체 내 옆에 누가 와가지고 콜록콜록 하면 마스크를 당연히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아는데 내가 마스크를 왜 써야 되지? 이 질문을 하니까 마스크 쓰는 게 상당히 그랬거든요. 런던의 시위에서 마스크는 제갈, 뉴노멀은 새로운 파시즘이라고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사실은 이게 히틀러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파시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쇼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파쇼 정권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박정희 파쇼 정권, 전두환 파쇼 정권이라는 말을 썼지, 그 이후에 우리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나서는 파쇼 정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박정희에 대해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할 때, 군부 정권 물러가라고 할 때 파쇼라는 말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에 의해서 파쇼 정권이 만들어졌지, 독재 정권, 군부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 이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이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한국인 척반들과 언론들은 다만 이렇게 추측과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여기지만 유럽 등 서부권에서는 중증의 환자 또는 범죄자가 쓰는 일종의 복면이라고 여기는 인식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 스페인 독감 때 미국이든 유럽에서 마스크 쓰게 된 거는 그때가 갑자기 다 중증 환자가 생기고 범죄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개똥 같은 소리로 이런 거를 분석 기사라고 썼을까요? 한국의 언론 기자들은. 코로나가 여전한데 유럽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되는 와중에 마스크는 뒷전이고 유럽 내 재확산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기사들의 기사에서는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코로나는 중간 정도의 독감인데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는 그랬다가는 지금 너 신천지지, 너 중앙제일교회지, 너 개독교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당장 잡혀가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 경제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좋은 나라. 이렇게 제가 간혹가다 이 방송을 해야지 이 방송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시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배경을 우연히 다른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1일 확진자 7,000명, 그럼에도 프랑스인들이 태어난 이유. 그렇죠. 오마이뉴스 같은 데는 괜히 쓸데없는 조중동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와 다른 정론 의견을 낸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며칠 전 9월 2일 프랑스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7,017명을 기록했대요. 뭔 소리예요? 우리 일본 정경 본부장이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곧 다음 주에는 2,000명, 3,000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단계, 원래는 3단계를 가야 되는데 2.5단계 가야 될 것을 예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한 말도 안 나더라고요. 이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가다가 지금 100명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그분은 그렇죠.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의 영웅 이러면서 임명장 받고 본인이 이제 청장이 됐으니까 그런 국민 협박하는 이야기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자기 어마어마한 조직에 승진했으니까 이제 우아하게 더욱더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임명장 받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요. 그 사진이 나오는 걸 보면 와, 저기는 무균실로 만들었나 보다. 그렇죠. 질병관리청은 무균실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고 빽빽히 모여가지고 박수치는 그 사진이 나온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역시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바뀌는 건 진짜 좋구나. 청으로 이름을 탁 파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도망을 가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아니 국가가 폐쇄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오히려 태연하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확진자 수와 함께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 중환자실 환자 수를 함께 발표해 왔는데 확진자 수가 높이 치솟는 것과 달리 후자의 두 숫자에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 중환자 수, 환자 수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질병관리청은 그 발표 안 해요. 네, 프랑스 통계청이 제공하는 모든 사망 원인을 통틀어 집계된 사망자 숫자를 보면 2020년 3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사망자 수는 예년에 비해 높이 치솟았으나 5월 들어서 평년 수준을 되찾았고 7월부터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평소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을 때보다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낮아졌다는 거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이제 더 건강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을 프랑스에서는 이뤄냈다는 거죠. 와, 이런 기적적인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데이터에 따르면 역병이 기승을 부리며 대량의 인명을 앗아갔던 시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참으로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술집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하루에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에서요. 9월 1일 학교들은 개학을 했고 더 이상 이동 제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프랑스처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프랑스처럼 따라하면 프랑스처럼 일반적인 작년보다 사망률이 더 줄어드는 이런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감염 전문의 교수 디디에 하울은 자신이 일하는 마르세유 감염 전문 대형 대학병원에서 1628명의 코로나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고령자 단 1명, 0.06%의 치명률, 이게 우리나라의 치명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뿐이었고 그나마도 사망 원인으로서 코로나가 차지한 비중은 사실상 미미했다는 것을 들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염려가 낮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불난 사람들 한 사람 더 죽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본다네요. 감염학 전문의 크리스티앙 페론 교수 역시 마크롱 정부의 코로나 정책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실수가 있는가 코비드-19 무능과 오만의 화려한 결합 멋진 제목의 책을 썼네요. 그러고 나서 한편에서는 왜 이제 와서 테스트 수를 늘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관한 여러 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를 그렇게나 많이 발표하면서 실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짜 환자의 수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분이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해?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 국민을 지금 쫄 때 확 쪄야지. 군기 바짝 들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척으로 잘하는 건데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지금 사랑제일교회 다녀? 너 신천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문을 던지기는커녕 공공의대에 반대한다고 난리니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질본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정식 홈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무시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사람이 4,668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무증상일 거잖아요. 닥터 유로 알려진 의사 유태우 씨도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직 이런 움직임은 너무 소수인 것 같아요. 항심서에서 코로나19 바로 알기 영상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신 걸 보았어요. 유럽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달라 마스크를 거부하는 것이고 곧 코로나 재확산 진앙지가 될 거라고 떠들고 있는 언론. 이분들은 대체 무슨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네, 정부의 대국민 통제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거기에서 기레기들이 다음에 또 청와대나 뭔가 받고 싶은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언론에서 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박사님이 방향 좀 제시해 주세요. 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쓰레기 처리는 옛날에는 난지도 했고요. 지금은 인천 근처에 있는데 쓰레기 하치장에 보낸다는 그 이야기를 내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언론에서 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방역 대책을 만들고 있는 일본을 위해서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주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니나 잘 살아라 라는 소리를 제가 들을 텐데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임무를 주시나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10월 17일에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